자, 재벌가 중에서도 역대급 막장이라고 평한 한진과의 대한항공, 2014년 조현아의 땅콩 해양 사건, 2018년 조현민의 물건 폭행 사건, 같은 해 이명희 여사의 수행기사 포고 및 폭행 사건까지 참으로 다양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진그룹의 역사와 그 막장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중훈 창업주는 1920년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경남 진해에 있는 현재의 한국해양대에 들어갑니다. 이후 일본 고베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하며 2등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945년 11월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트럭 한 대를 사서 인천시의 한진상사를 설립. 이것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진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진은 한민족의 전진이라는 뜻이며 경영 철학은 수송 모국으로 수송업을 통해 나라에 이바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미군 물자를 각 부대로 운송하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미군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며 이것이 성공하면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주택인 주험장에서는 미군 장교 부인들의 생일까지 챙기면서 파티를 열었다고 하죠. 1960년대부터는 사업을 크게 확장했는데 수송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였습니다. 1967년 대진해운을 창립하고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양화재를 인수. 1968년 한국공항을 설립하고 인하공대를 인수. 1969년 적자에 시달리던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여 대한항공을 설립. 1977년 경영난을 겪고 있던 대진해운을 해체하고 컨테이너 전용 해운사인 한진해운을 설립. 1979년 한국항공대를 인수. 1989년 조선공사를 인수하여 한진중공업을 출범. 이렇게 육해공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종합물류기업으로 한진그룹은 성장하였습니다. 자, 한진이 여러 회사를 인수하고 재벌로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답은 월남전입니다. 1966년 9월 미군사령부와 790만 달러에 달하는 군수물품 수송 계약을 체결했는데 1971년부터 5년 동안 총 1억 5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당시 1인당 국민 소득이 150달러 수준임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대한항공 인수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글로벌 항공사이자 한진그룹의 대표 기업이지만 당시만 해도 대한항공공사는 만년 적자 공기업으로 그야말로 애물단지 기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이 기업의 민영화를 결정하고 물류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조중훈을 적임자로 선택하여 청와대로 부릅니다. 조중훈과 그의 동생 조중건이 함께 가는데 조중건이 형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 절대로 인수하지 마세요. 내가 미쳤냐? 그리고 조중훈 혼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갔고 한참 뒤 굳은 표정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형, 설마 인수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거부를 하냐? 겁이 나서 이야기도 못했어요? 아니 그럼 네가 가서 노라고 해봐. 조중훈은 5자녀가 있었는데 장남 조양호, 차남 조남호, 삼남 조수호, 사남 조정호, 그리고 딸 조윤숙이 있습니다. 사실 한진그룹의 형제간의 싸움은 조중훈 창업주의 타계 전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형제는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계 구도가 거의 확정적이었는데요.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한진 등 항공 관련사는 장남 조양호가, 한진중공업, 한일레저 등 조선업종은 차남 조남호가, 한진해운, 거양해운 등 해운업종은 삼남 조수호가, 메리츠증권, 동양화재 등 금융계열사인 사남 조정호가 맡고 있었죠. 문제는 당시 한진그룹의 가장 알짜배기라고 할 수 있는 한진해운이 삼남인 조수호로 거의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차남 조남호와 사남 조정호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한진중공업과 메리츠증권의 주가 총액이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남이 대한항공을 맡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삼남이 알짜 기업인 한진해운을 맡고 둘째가 한진중공업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재계에서는 첫째와 셋째, 둘째와 넷째가 서로 우애가 깊다는 뜻에서 1324라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2년 11월 16일 밤 9시 조중훈 창업주가 사망하기 15시간 전 혼전 상태에 빠져있던 조 회장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대한항공 직원에게 유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개인 재산 대부분을 장남 조양호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조중훈 창업주는 타계합니다. 이후 장남 조양호는 위원장이라며 동생들에게 공개를 하는데 이것이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재산 대부분을 장남 조양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인하항공과 대한항공 쪽에 넘기라는 유언에 차남과 사남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아버지는 사망 직전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셨는데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했는데 해당 시간에 저희들이 병실에 있었고 직원이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유언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말도 안 되는 막장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앞서 말했듯 장남과 삼남이 핵심 계열사를 가지게 되면서 차남과 사남은 불만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불안은 불가피했습니다. 아버지의 기회를 두고 음력과 양력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로 장남과 삼남, 차남과 사남이 편을 나눠 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장남과 삼남은 음력을, 차남과 사남은 양력으로 지내는 웃기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맺고 있던 협력 계약을 줄줄이 해지하는 사태까지 이릅니다.
2003년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메리츠화재와 매든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운송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로 거래처를 옮겨버립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진중공업과 메리츠금융은 임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조종호 메리츠화재 회장은 한진그룹 소유의 해운대 빌딩센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빼버리고 파이낸스 빌딩으로 이전하기까지 하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소유하고 있는 한일 골프장에서 대한항공 광고판을 모두 빼버리는 등 진정한 막장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05년 정석기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정석기업은 계열사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로 매출 250억 원의 비상장 기업입니다. 당초 주기로 했던 정석기업의 주식 배분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차남과 사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조양호 회장은 합의 당시 이 주식이 아버지의 차명 주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직원의 개인 재산으로 확인되어 넘겨줄 방도가 없다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2006년 법원의 조정으로 정석기업의 차명 주식을 차남과 사남에게 나눠주며 소송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06년 대한항공 기내면세부 공급업체인 브릭 트레이닝의 폐업 문제를 놓고 차남과 사남이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창업주가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물려주는데 조양호 회장이 다른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서 브릭 트레이닝을 폐업시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2008년 차남과 사남이 다시 한번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번 건은 아버지가 살고 계셨던 부암장의 지분 분할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부암장은 조종훈 창업주가 기거하던 곳으로 삼성그룹의 승재원과 마찬가지로 상징성이 매우 큰 곳입니다. 원래 부암장터의 창업주 기념관을 짓기로 약속했는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1억 원과 부암장 지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기념관은 준비 중에 있었고 니네들이 계속 다른 문제를 제기해서 지연된 겁니다. 자, 이들에게는 분명 푼돈에 불과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소송에 집착한 걸까요? 오늘 떠나 소송 제기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맏형으로서 도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셋째, 조수호 회장은 2006년 지병으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아내인 최은영이 한진해운 경영을 이끌었으나 2017년 결국 파산하고 말았죠. 한때 세계 4위까지 올랐던 한진해운은 2013년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넘겨받아 1조가 넘는 돈을 투입하였지만 결국 감당을 하지 못해 백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조남호 회장은 필리핀 수빅조 선수의 부실에 책임을 지고 한진중공업 경영권에서 물러났으며, 첫째, 조양호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숱한 논란을 겪다가 결국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막내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만이 건재합니다. 곤혹을 치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오히려 그룹이 성장하면서 메리츠금융은 보험사 빅5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를 이어서 남매의 난이 발생하였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